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다항식의 곱셈의 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수의 계산을 어떻게 하는가? 수의 제곱이나 두 수의 곱의 계산에서 곱셈 공식을 이용하면 편리한 경우가 있다. 수의 제곱의 계산 곱셈 공식 a 더하기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고요. a 빼기 b의 제곱은 이것을 우리가 배웠죠? 이것을 이용하면 되겠고, 두 수의 제곱의 계산, 그래서 이렇게 합차 공식을 이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개해서 이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볼게요. 설명. 104를 제곱, 그럼 104를 두 번 곱해도 되겠죠? 맞습니까? 우리가 104 곱하기 104를 해서 해도 되겠지만, 얘를 어떻게 하자? 곱셈 공식 같은 걸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자. 그래서 104를 100 더하기 4를 쓴 다음에, 그럼 여기를 a라고 두고 더하기 b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a 더하기 b의 제곱을 전개를 해서 우리가 풀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풀어서 전개를 했더니 다음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풀 수 있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초등학교 때는 우리가 이렇게 다 전개를 했었는데,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해결해 보자. 여기가 이쪽 부분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101이 있고 99가 있잖아요. 그럼 100을 기준으로 하나 늘어났고 하나 줄어들었죠. 그래서 100 더하기 1과 100 빼기 1을 이용해서 우리가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해결해 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다이렉트로 곱하지 말고 이걸 이용해서 해결해 보자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전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다음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102가 있으면 102를 두 번 곱하지 말고 100 더하기 2 이걸 이용하자.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제곱을 해서 전개를 해주면 100을 제곱을 해주면 만이 되고 2배에 100 곱하기 2 이렇게 쓰고 2를 제곱해주면 4 이렇게 된다. 그래서 만 쓰고요. 그 다음에 400 쓰고 4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10404 이렇게 우리가 나오겠다. 두 번째도요. 얘를 100 빼기 1이라고 쓰고 제곱을 해주면 만 쓰고 마이너스 200 쓰고 더하기 1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9801 이렇게 우리가 나오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요. 얘네의 차이가 10이죠. 그럼 그거의 절반 얼마? 5. 그러면 5를 우리가 36에다 더하면 41이 되니까 41에서 5를 빼고, 그 다음에 41에다가 어떻게 하자? 5를 더해서 이렇게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해보자. 그럼 41의 제곱에다가 5의 제곱을 빼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41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죠. 41이라는 것은 40 더하기 1의 제곱이고 5의 제곱은 25 이렇게 바로 쓸게요. 그러면 40의 제곱은 1600 그리고 2배에 40 곱하기 1이니까 80 더하기 1 이렇게 우리가 되겠네요. 그럼 거기다가 25를 빼자. 그러면 1600 쓰고 81에서 25를 빼보자.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가 56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56을 우리가 해서 1656이 돼 정답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번째 문제도요. 그럼 얘는 기준이 뭐가 되겠습니까? 1000이 기준이죠. 그래서 1000에서 어떻게 하자? 2를 빼고 1000에다가 어떻게 하자? 2를 더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1000을 두 번 곱하면 000 이렇게 되고 2를 제곱한 거 빼면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정답이 되겠다. 근데 여기까지만 쓸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포인트를 잘 잡고 해결하자.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계산을 어떻게 우리가 하는가?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계산,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전개한 후 근호 안의 수가 같은 것끼리 덧셈과 뺄셈을 우리가 한다. 그리고 분모의 유리와 분모가 두 개의 항으로 되어 있는 무리수일 때는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분모를 유리화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 루트 a 빼기 루트 b를 이용해서 분모 분자에 곱해서 어떻게 하자? 합차 공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가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을 보도록 하죠. 루트 3 더하기 3을 제곱을 했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a 더하기 b의 제곱꼴이니까 그거를 쭉 전개해서 우리가 나타내면 되겠고,
얘는 a 더하기 b, a 더하기 어떤 C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개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 놓으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분모에 루트가 있었을 때, 이거는 선생님이 한번 여기다가 직접 써볼게요. 4 빼기 루트 2분의 1이 있다. 얘를 계산을 하자. 그럼 어떻게 하자고요? 여기다가 4 더하기 루트 2, 루트 a 더하기 루트 b가 있으면 루트 a 빼기 루트 b, 그래서 합차 공식을 써야 되기 때문에 분모에다가 이걸 써줬으면 분자에다가도 써자.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곱해주면, 이렇게 해주면 16, 이렇게 해주면 2 쓰고, 그 다음에 4 더하기 루트 2를 써서 14분의 4 더하기 루트 2,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을 계산하시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해서 해도 되고, 맞죠? 아니면 어떻게 해도 되겠습니까? 얘는 합차 공식이죠. 그래서 얘 써주니까 9. 얘는 2 곱하기 2에다가 루트 2를 2번 곱해주면 또 2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8 이렇게 돼서 정답이 얼마다? 1이다. 두 번째 문제. 이거가 있고 분자에는 얘가 있다. 어떻게 하자? 이렇게 있을 때는 우리가 루트 3 더하기 루트 2, 그쵸? 합차 공식을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얘와 얘를 계산하니 3 빼기 2가 되기 때문에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얘가 두 개 있는 거랑 똑같죠? 루트 3 더하기 루트 2의 제곱과 똑같다. 그래서 3 더하기 2 루트 3 곱하기 루트 2니까 루트 6이 되고 2가 돼서 5 더하기 2 루트 6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5 더하기 2 루트 6이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곱셈 공식의 변형은 어떻게 하는가? 여기 또 주어져 있네요. 우리가 얘는 이렇게 된다라는 걸 배웠죠. 여기서 이제 우변에 있는 얘와 얘를 우리가 뒀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그럼 얘에서 얘를 넘긴 거를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얘를 근데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합을 우리가 빼기를 이용해서 표현한다라고 하면 얘를 넘겨서 어떻게 하자? 다음 가치도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더하기로도 표현할 수 있고 우리가 빼기로도 표현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내용은 뭡니까? 얘와 얘의 관계를 봤어요. 그럼 a 더하기 b의 제곱은 a 빼기 b의 제곱의 4배 ab다. 그 이유는요, 얘가 이거고 얘는 이거죠. 그럼 마이너스 2ab니까 플러스 4ab를 해야 식의 변화가 없을 거고, 마찬가지로 여길 빼기로 더하기로 이렇게 써버리면 마이너스 4ab가 돼야 우리가 동일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리고 두 수의 곱이 1인 경우 무슨 말이냐면 a가 a 자체고 지금 b를 뭐라고 둔 거냐면 a분의 1이라고 뒀어요. 그래서 얘랑 곱하면 1이 되잖아요. 그러한 경우일 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는 위에 주어져 있는 얘와 동일합니다. 여기서 이 b를 a분의 1이라고 둬버리면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고요. 얘도 a분의 1이라고 두면 얘랑 동일하고 b 자리에 a분의 1이 들어가면 얘랑 약분이 되니까 다음과 같겠죠. 그렇게 된 거구나. 두 번째 얘는요, 똑같겠죠? 여기다가 a분의 1을 넣어서 우리가 계산을 하면 a분의 1이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다. 그리고 여기 있는 얘와 얘도 동일하겠죠? 여기다가 a분의 1을 넣어주고 a분의 1을 넣어주고 a분의 1을 넣어주면 요 식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일하고, 그 다음에 얘도요, a분의 1, a분의 1, a분의 1을 넣어주면 얘와 동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몇 번 써보면 되겠습니다. 잠시 스탑하고요, 요거 몇 번씩 쓰면서 꼭 암기해 두시고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이거를 달달달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바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더하기나 빼기를 쓰면서 바로바로 계산이 돼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된 친구들은 이 예제 문제를 풀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바로 풀어보도록 하죠.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여기 보니까 합과 곱이 주어져 있죠? 그럼 우리는 합과 곱으로 문제를 해결하자. 따라서 x 더하기 얘를 바로 제곱 쓰고 빼기 2xy를 써야 식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4를 제곱을 해주면 16이고요. 2 곱하기 2는 4니까 그래서 12가 정답이 나왔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빼기가 있을 때도 x 더하기 y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우리는 여기다 뒤에다 마이너스 4xy를 하면 되겠다. 왜죠? 그 이유는 얘가 x제곱 빼기 2xy 더하기 y제곱이고 선생님이 더하기로 쓴 이유는 우리가 단서가 지금 더하기랑 곱이랑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얘가 2xy 더하기 y제곱이기 때문에 이렇게 빼기 4xy를 해야 식의 변화가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하기는 마이너스 4니까 제곱을 해주면 16이고 마이너스 4 곱하기 2는 8이 돼서 우리가 얼마가 된다? 8이 정답이 되겠다. 이해되시죠? 세 번째는요. 분모가 다르다. 우리 반드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분모가 다르면 통분하죠. 예를 들어 2분의 1 있고 3분의 2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2와 3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통분해서 계산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6분의 3 더하기 6분의 4 해서 6분의 7 이렇게 계산하는 것처럼 같은 논리로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xy를 곱해서 xy 여기에다가는 x를 곱하고 그럼 여기도 x를 곱하고 y 곱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분모가 지금 얼마로 주어진 거죠? 2가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2분의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2죠. 1번에 의하여. 그래서 우리가 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겠구나.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에 대한 값을 구하시오. 우리가 얘를 보면 얘는 x 더하기 x분의 1과 x 빼기 x분의 1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얘는 6으로 주어져 있네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x 빼기 x분의 1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얘기 때문에 x 빼기 x분의 1을 구하려면 얘를 제곱을 해서 구하자. 그래서 얘를 그러면 제곱을 해주면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4를 써주면 되겠다. 그러면 얘가 36이 되고 4를 빼면 32가 되겠죠? 따라서 x 빼기 x분의 1이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루트 32가 아니라요. 뭐가 되겠습니까? 뿔마 루트 32가 된다. 그쵸?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요. 제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뿔마 4 루트 2가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과 여기는 얘를 곱해서 우리가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뿔마 24 루트 2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거에 대한 부호가 주어져 있지 않을 때는 뿔마로 우리가 이렇게 쓴다. 이 두 번째는 어렵지 않네요. 바로 얘가 6이라고 했기 때문에 6을 제곱을 하자. 6을 제곱하면 얼마죠? 36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풀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떠한 내용을 배웠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다항식의 곱셈의 응용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결했는데 이렇게 숫자가 주어져 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곱셈 공식을 위해서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이렇게 분모의 루트가 있을 땐 무슨화 시키자? 유리화 하고요.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계산은 우리가 곱셈 공식 이용해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였죠. 그리고 곱셈 공식의 변형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위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그쵸? 그걸 잠깐 변형을 해서 다음같이 문제를 풀 수 있고 이걸 바탕으로 밑에 내용에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고 여기 1번 조금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별표를 하나 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호가 정확하게 결정된 게 아니면 뿔마로 이렇게 쓴다. 뭐였을 때? 제곱이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